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달랏입니다. 달랏의 사랑의 계곡 앞에 나와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사랑의 계곡이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사랑의 계곡? 뭐 하는 곳일까요? 저도 궁금한데 생각보다는 평이 괜찮더라고요. 단지 여기가 시내랑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시내에서는 차로 한 3km 정도 이동을 하는 게 좋다. 걸어서 오기에는 언덕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 딱 오면은 여기서 또 많이 걸어야 되니까 안에가 또 이제 산책로 같은 게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저는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루미나리의 전시관인 루미에르에서 그 사랑의 계곡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600m 정도기 때문에 걷기에 나쁘지 않고 살짝 내리막이라서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랑의 계곡이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들 세워져 있는 게 심상치 않네요. 그나저나 아이고, 저분들 어떻게 앞에서 촬영하면서 걷고 있는데 뭘 넘어뜨렸어. 우체스카잉. 네, 사랑의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입구가 인상적이네요. 하긴 사랑의 계곡이잖아요. 얼마나 러블리할지 궁금합니다. 연인들을 위한 장소인가? 네, 티켓은 여러 종류의 티켓이 있고 저는 여기 있는 점심 뷔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3만 동이에요. 한국 돈으로 치면 18,000원? 싸지 않죠, 결코. 요렇게 생긴 지도를 하나 주는데 한글 지도는 없고 영문 지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돌다가 점심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구경을 해야 될지 일단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한 바퀴 돌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셔틀카 같은 게 있거든요. 요 셔틀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 타고 다니면서 포인트별로 구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티켓은 요렇게, 네, 요렇게 생겼어요. 네, 티켓을 끊고 들어오면은 바로 보이는 풍경이, 이야, 뭐 시작부터 이제 에펠탑과 자유의 신상이 보입니다. 살짝 조잡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흉내를 내려고 한 모습은 보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을 돌듯이 구경하시면 되고,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유원지 보듯이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유리다리가 있잖아요. 저 유리다리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까 유리다리 옵션이 있는 티켓이 있었는데 그걸 구매한 건 아니라서 전반적인 공원을 둘러보고 식사 정도 하고 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로네요. 미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로의 규모가 크진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길치라서. 그래서 이런 미로, 연인분들, 친구분들끼리 와서 즐길 만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네, 코스나 구조물들이 예뻐 보입니다. 일단 꽃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전반적으로 다 예쁘고요. 그 외에는 일부 조잡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뭔가 이쁘게 만들려다가 마른 느낌이야. 사진 찍을 때는 많은데,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여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베트남 사람들인 걸 보면은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뭐랄까, 꽃밭을 기준으로 본다면 꽤 괜찮은 곳이고, 구조물을 기준으로 본다면 뭔가 조금 아쉬운 곳이긴 합니다. 특히 여기 조명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니까 밤에 오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그러네요. 내부에는 이렇게 VR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VR.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왁스 전시관 같아요. 이렇게 Stay Tu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는데, 기본 입장료를 끊어도 여기 VR이라든지 아니면은 왁스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관 내에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렇게 왁스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왁스 인형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요.
여러 군데서 봤는데 조니 뎁도 보이고 실베스타 스텔론이 연기했던 람보도 보입니다. 근데 뭐랄까 미묘하게 퀄리티가 탈모 같나? 그래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딱 들어와서 조금만 걷다 보면은 여기가 왜 사랑의 계곡인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치가 나옵니다. 계곡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게 뭐지 이거? 호수? 강? 이런 느낌의 장소가 있어요. 딱 봤을 때 호수 같아요. 또 위에서 아래를 쫙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운치 있고 경치가 멋집니다. 티켓 값에는 무료 셔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셔틀 차량을 타고 다니면은 약간 더 편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낫죠. 여기가 넓어서 이렇게 셔틀을 타고 이동하시면은 좀 더 편하다 알고 계시면 좋고, 여기서 몇 번을 타도 돈이 들건 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장료가 비싸잖아요. 이런 거라도 다 무료여야지, 그쵸? 네, 카트를 타고 다음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카트를 타고요, 10분에 한 대꼴로 있으니까 기다렸다 탑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높게 올라왔어요. 언덕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야, 여기도 꽃밭이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카트가 포인트별로 데려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쭉 타고 한 바퀴 돈다는 느낌으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랏 꽃밭을 가보질 않아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입장료 값어치는 충분히 해주는 그런 장소 같아요. 이렇게나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게, 이거 가족이나 연인이랑 와가지고 사진 찍고 놀기에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보고 있으면 뭐 베트남 사람, 뭐 관광객 할 거 없이 너나 나나 다 사진 단매경입니다. 정원이 워낙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카트를 타고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렇게 또 나중에 내려갈 때 타야겠죠. 여기서는 지금은 무료 짚라인 게임이란 걸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짚라인을 타고 싶어도 몸무게 제한이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네, 제가 까딱하면 이제 세 자리로 넘어가기 직전의 몸무게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한테 물어보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요. 여기 포인트는 짚라인도 짚라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 유명 건물들 있잖아요. 유명 건물들의 이런 미니어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바이의 버즈 알아랍, 그리고 이런 시계탑도 볼 수 있고, 저쪽에는 멕시코에 있는 치첸 이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꽃밭은 정말 예쁜데 구조물들은 영상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살짝 조잡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고, 저기 애들, 아이들은 야, 체력이 좋다. 저런 거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막 나무다리도 건너보고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장소 같아요. 몸 쓰는 거 어려웠는데, 저도 저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저 짚라인이라든지 저런 거 좀 체험을 해보려고 잠깐 가까이 가봤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제가 몇 발짝 떼는 걸 보고 웃으면서 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몸무게도 몸무게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워낙에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다칠 것 같았나봐. 몇 발짝 뛰는 거 보더니 넌 하지 마라, 너너너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빈정상하기보단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질 체력 이거 어떡해. 눈물은 나지만 어쩔 수 없죠. 카트를 타고 도착 지점에 왔습니다. 카트는 총 3번 탔어요. 출발 지점에서 꽃밭까지
꽃밭에서 짚라인 타는 데까지, 그리고 마지막 짚라인 타는 곳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저 앞에가 식당이거든요. 좀 이따 점심 먹을 식당 앞에 딱 세워줍니다. 특이사항은 처음에 탈 때는 제가 호수 아래쪽에서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야 됐는데 마지막에 도착 지점은 계단 위쪽까지 올라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올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계단 탈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체력을 좀 보존할 수가 있죠. 저는 돌아보는데 약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그 짚라인도 타고 뭐 이것저것 하신다고 하면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도 좀 봐가면서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 시간들 체크하면서 움직이느라 조금 빠르게 움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식사는 12시부터 하니까 한 15분 남았거든요. 주변에 사진 찍고 시간 때우고 하다 보면은 금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심 뷔페를 신청했잖아요.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식당이고 식당의 규모는 꽤 큰데 저는 12시부터 2시로 시간을 배정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1시부터 배정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해서 먹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안에도 식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이런 데서 먹는 뷔페가 대단하진 않겠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식사해 보도록 하죠. 네, 음식을 퍼왔습니다. 뭐 그래도 볶음밥도 있고 스프링롤도 있고 햄, 마카로니, 마카로니 있어서 좋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야채 좀 있고 음료는 레모네이드로 떠왔어요. 아티소 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퀄리티가 대단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먹기 전이긴 하지만 딱 예상이 가요. 그래서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시간 안 맞으면은 지금 11시 팀이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도 정리가 거의 안 돼 있고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게다가 음식들 중에는 일부 빠져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채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 여기서 먹는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맛과는 별개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먹고 뭐 맛없으면 나중에 쌀국수 한 그릇 더 먹든가 이렇게 하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베트남 달랏의 사랑의 계곡이라는 곳을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도 아니고 좀 괜찮을까 싶은 그런 장소였어요. 입장료도 많이 비싸고 입장료의 값어치는 해주는 장소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요소가 많았던 곳인데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관광객은 제가 다니면서 딱 5명 봤는데 그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지인 관광객이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 성능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꽃밭에서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가격 대비로 굉장히 괜찮은 곳이지만 사실 베트남 물가를 따지고 본다면 막 저렴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물가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안에서 볼거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야 뭐 빨리 돌아보고 사진 몇 장 찍고 이랬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들진 않았지만 뭐랄까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둘러보시고 사진도 제대로 찍으시고 이것저것 체험도 하시고 하시면은 생각보단 시간 많이 들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장소였고 한국인 많이 없고 사진 찍기 괜찮은 곳을 찾는다면은 달랏에서 이만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달랏 시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그랩 타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만족스러웠던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